달서구는 지난 7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희망달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1회 달성군 수기 파크 골프 대회가 세천파크 골프장에서 6일 개최했습니다. 송현이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가 지난 6일 송현여고 수험생들에게 수능 응원 간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현풍 역사 바로 알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현풍 역사 바로 알기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장호섭 의원과 황국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구 청솔FC가 2023 K5 디비전 리그 챔피언십 3승 전승으로 A조 1위로 본선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달서 이성 사회인 야구리그 11월 첫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달서 구립합창단 제30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7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대구 시립국악단 제27회 청소년 및 대학생 협주곡의 밤이 11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7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대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및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공동으로 2023년 희망달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인 부직난 해조 및 다양한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많은 지역민이 참여했습니다. 주 THN, 주떡 파는 사람들, 주세흥 ST, 비전 디지텍, 상록수 실버타운 등 21개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 현장, 생산관리, 영업관리, 무역사무,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을 위해 현장 면접을 실시했으며 최종 12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이력서 컨설팅,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캘리그래피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구인업체는 보다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열띤 모습이고 구직자들은 본인의 적성과 조건에 맞는 업체와의 매칭을 위해 다양한 기업체에서 면접을 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올해 중장년 취업박람회,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 취업박람회를 2회 개최해 50여 명의 구직자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성서산업단지 공단과 연계해 매월 2회 찾아가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4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구인 구직난 해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과 체육회가 후원하고 달성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달성군수기 파크골프대회가 6일 세천파크 골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서도원 달성군 의원의장, 시군 의원 등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많은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에서는 내빈 소개, 개회 선언, 축사, 선수 대표 선서, 우승 기반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승환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파크 골프장의 환경과 시설 보완이 중요하며 이는 지역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단체장들의 시타와 함께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남녀별로 코스를 달리해 개인전은 총 18홀 스트로크 샷건 방식으로, 단체전은 클럽 대표 남녀 각 2명의 포섬 경기 타수를 합산한 성적으로 순위를 가렸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시설 보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파크골프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달성군 체육회도 종목단체로서 동호인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달성군파크골프협회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청년이동 거주 초등학생들이 관내 유일한 고등학교인
송현 여자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프레즈를 직접 만들어 나도 많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산업은 전국 최초 대구시 교육청 주관으로 2015년 19개의 마을에서 현재 79개의 마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만이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찾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산업입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행복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시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입니다. 2019년부터 5년째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우리마을 교육나눔 화이팅! 아이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좀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잘 먹을게요, 친구들. 사랑해요. I love you, 뿅뿅뿅. 고마워. 잘 먹을게. 수능 대박. 화이팅! 이번 행사는 평소에 교류가 없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수능 응원을 계기로 서로 나누고 함께하며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으로 수험생들이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고 무사히 시험을 마치길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현풍역 사바로 알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회원 및 내빈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풍역 사바로 알기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현풍역 사바로 알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유판호 전 번영회장님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명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창립총회 계획보고 등 총회 개최 관련 의견 수렴 후 10월 23일 추진위원회 전체 위원분들에게 창립총회 개최 안내 및 총회 참여 통지문과 창립 취지문을 우편 발송 및 SNS를 통해 대내외에 알리고 현수막을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날 대망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유판호 회장은 현 풍지역의 행정체제와 행정구역의 변화 역사는 후세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 추구에 있어 진정성을 부여하고 합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데 길잡이가 되고 디딤돌이 되기에 올바른 역사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 업지를 발간을 하고 또 현재 잘못된 문화 역사, 예를 들면은 현감 주사기 다른 곳으로 간 것이라든지 우리 사직단의 이름이 바뀐 것이라든지 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또 확실한 어떤 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편 현풍역 사바로 알기 추진위원회는 현풍 지역의 변화와 발전상을 일실하지 않고 역사로 기록하기 위해 현풍읍지를 발간하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으로 역사 알리기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의원 장우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 구민에 대한 정신건강의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과 치료 유도를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50대 남성 훈기 난동 사건,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 대구시에서도 수성구 화원과 훈기 난동 사건, 대구 삼성 랜저파크에서 훈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 동대구역 칼부림 예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중 밀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려는 행동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만 전담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 칼부림 사건을 두고 정신질환과 연관짓는 시선이 많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은 치료로 충분히 사전에 개선할 수 있다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학원가에서도 흉기 소동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정진법 제3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조에서 38조까지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또한 평생교육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검사 진단을 확대하는 등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내 정신건강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모여 각종 심리검사, 심리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달서구 정신복지센터와 정신건강정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보건소와 경찰서를 연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달 체계를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 분노, 시기, 질투,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표출할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사전에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우울증 및 정신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4만 달서 구민 여러분, 김여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1동, 2동, 죽전동, 장기동 한국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암벽 등반장, 야외 버스킹 공연장이 복합된 용산역 문화체육광장 조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1회 30분 이상 체육활동을 의미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0년 60.1%, 21년 60.8%, 22년에는 61.2%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각종 언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서지역은 1990년대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현재는 주택 노후와 인구 감소, 교육환경 질 저하 등으로 주민복지 욕구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성서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권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대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집행부에서는 부지 보상비 전혀 없이 용산역 야외광장 약 3,400제곱미터의 부지의 사용을 대구교통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야외광장이 있는 용산역은 달구벌대로의 용산동과 장기동 사이에 위치하며 지하철과 여기에 연계된 지하 한성 주차장과 지상 한성 주차장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현재 용산역 실내 광장에는 각종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갤러리와 주민 쉼터 및 운동기구, 구청에서 설치한 무인 도서 대출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넓은 야외 광장에 인공 암벽 등반장, 하이로프 시설, 버스킹 공연장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문화 생활에 활력을 주고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의 서울생활체육공원 인공 암벽 등반장의 경우 안전장비 교체, 편의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하여 2019년 일평균 5명이던 이용자가 2021년에는 80명이 이용하기에 이르러 포천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가까운 가창 레이저파크 경우에는 정글 챌린지라는 하이로프 시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놀이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경우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 장소는 이미 예술 무대가 있는 선릉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노원역과 새로 버스킹 존이 설치된 건대 입구역, 강화문역 등 총 5개소로 서울교통공사 측은 역사 주변의 공연문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역 역시 넓은 야외 광장에 버스킹 공연장을 만든다면 시민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주민들과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암벽장, 하이로프 시설, 버스킹 공연장 등 이러한 활기 넘치는 복합 문화체육 시설을 용산역 야외 광장에 조성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공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꿈의 공간이 되어 대중교통 이용률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중교통과 연계된 문화체육시설인 용산역 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여 대구의 중심, 건강한 문화도시 달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K5 디비전리그 챔피언십이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충주에 위치한 탕금 축구장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K5 리그는 대한민국의 전국 단위의 아마추어 최상위 축구 대회이자 대한민국 축구 리그 시스템 중 5부 리그로 올해는 전국 16개 팀 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한 3년 동안 계속 좋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꼭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광주왕전 4번째 출전했는데 올해는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왕중왕전에 계속 조별 탈락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최종 목표는 우승이지만 그래도 1차적인 목표는 조별 예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준비했는 만큼 좋은 결과 가지고 오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대구 달서구 청솔FC는 K5 리그 대구 경북리그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축구단으로 1998년 창단해 지난해 챔피언십에서의 전패를 극복하며 올해 대회에서 A조 1위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구 청솔FC의 김동석 코치는 대회 첫날 인터뷰에서 새로운 mem버 등용으로 4연패를 차지하며 챔피언십에 진출했다며 우승에 대한 열정과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먼저 11월 4일에 열린 조별리그 1라운드 인천 서구 서곶 SM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며 순조롭게 출발했고 2라운드에서 광주 서구 효창FC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여 본선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11월 5일 3라운드에서는 서울 성동구 FC투게더를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승부차기에서 4대1로 승리하여 3승 전승을 차지하고 A조 1위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8강전 4경기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충주 종합보조구장, 충주 종합인조구장, 탕금축구장 A, 탕금축구장 B에서 나란히 열립니다. 4강전 2경기는 11일 오후 2시 탕금축구장 A, 탕금축구장 B에서 열리며 결승전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달서구립합창단 제30회 정기 연주회가 11월 17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달서구립합창단은 지난 1991년 8월 창단해 29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TBC 대구방송 창사 11주년 특별 생방송 아침에 만난 세상, 대구 오페라하우스 개관 3주년 기념 음악회 등 60여 회의 방송과 음악회에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이번 무대는 창단 32주년을 맞은 달서구립합창단의 30번째 정기연주회로 김상층의 지휘로 민요, 한국하고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창곡을 들려줍니다. 또 알레그리아 사중주단이 특별 출연해 영화 여인의 향기에 OST로 잘 알려진 포르우나 카페자회 2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립합창단 제30회 정기연주회는 11월 17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27회 청소년 및 대학생 협주곡의 밤이 11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중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한국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유망한 젊은 음악가들이 출연합니다. 청소년들의 연주로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과 해금 협주곡 추상이 연주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연주로는 서용석류 대금 산조를 위한 협주곡과 검은고 이중주 고구려의 여운, 생황 협주곡 환상적과
국악관현악과 아쟁을 위한 신마지구 총 4곡이 연주됩니다. 대구 시립국악단 한상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청소년 및 대학생 협주곡의 밤은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모인 국악 유망주들의 연주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이다라며 국악단의 노련한 관현악 연주에 어우러진 협연자들의 패기 넘치는 무대가 국악계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대구 시립국악단과 청소년, 대학생이 함께하는 더 넥스트 국악 인무대는 11월 16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리고 지역 연계 생태 투어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1월 25일까지 가을 비대면 관광지 15선에 선정된 달서구 달성 습지와 대명 유수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생태 힐링 여행을 운영합니다. 문체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업은 금호강과 낙동강을 사이에 둔 달성군과 고령군과 공동으로 추진됩니다. 지역의 특성과 각 지자체의 앞글자를 딴 강변 삼친구 생태 힐링 여행 달리구로 상품명을 정하고 가을철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 운영합니다. 이 상품은 대구관광협회에서 운영하며 웅대구역에서 출발해 대명 유수지와 달성습지, 월광수변공원 등을 둘러보는 가을로 달리구와 웅대구역에서 출발해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삼운진 주막촌, 대명 유수지 및 대구 수목원을 둘러보는 자연으로 달리고 코스, 달서 선사관과 도동서원 등을 둘러보는 역사 속으로 달리고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신당동 기업고 활짝 건강복지 동행원 사업을 추진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 신당동은 11월부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으로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의 일환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업고 활짝 건강복지 동행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고 활짝 건강복지 동행원 사업은 생활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소외된 어르신과 독거 노인에게 동간호직 공무원이 기억을 부탁해 교육, 치매 예방 놀이 교구 및 반려식물을 지원해 혼자가 아닌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의원들과 함께 키우고 안부 확인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신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기업고 활짝 건강복지 동행원 사업으로 우리 동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동행하는 우리 마을 복지 증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용연사 자운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된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은 11월 2일자로 달성군 옥포 반송리 소재 달성 용연사 자운문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용연사 자운문은 정면 한 칸의 팔짝 지붕 건물로 오진각 지붕틀을 구성한 뒤 위에 맞배형의 덧지붕을 씌워서 건축했습니다. 정면 평방의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의 다폭의 공포 구조로 석가래와 구연의 겹쳐마 형식입니다. 기둥 형태는 주기둥을 주선으로 보강한 후 또 하나의 부재를 주선면에 덧붙였는데 이 부재의 형태가 상부에서 중간까지는 주선과 나란하고 하부에서 벌어지는 사제 형태로 독특하며 다른 일주문 건축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정면에 빛을 싼 용연사 자운문이란 편액을 걸어 놓았으며 글씨는 회산 박기돈의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경 사진자료의 자운문으로 편액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연사 자운문은 상부 구조는 화려하면서도 하부 구조는 굵은 기둥과 함께 보조 부재를 적극 활용하여 구조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건물로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일주문의 경우는 발견된 창권 기문이나 상량문이 거의 없는 편이나 용연사 자웅문의 경우 1695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과 중수기 등 모든 기록들이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동산문화재가 아닌 건조물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달성군은 총 15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새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사찰과 협의하여 보존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군 홍보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국민체육센터에서 이용객 대상 어린이 수영대회 및 장애인 수영대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양일에 걸쳐 2개의 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영대회는 2017년 9월에 첫 개최하여 2023년 올해 각 6회차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성국민체육센터가 주최 주관하여 첫째 날은 제6회 상어가족 어린이 수영대회에 초등학생 120명이 참가했고 둘째 날은 제6회 달성군 장애인 한마음 힐링 수영대회에 지적지체 장애우 10명이 참가하여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가족들의 열띤 응원 속에 멋진 승부를 겨뤘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용산중학교 계룡대 입소하다 리더십 향상을 위한 나라사랑 병역체험 학습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용산중학교는 각 학급 반장 및 부반장, 교내 안전동아리 소속 학생 1에서 2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에서 27일까지 양일간 계룡대에서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대한민국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투어, 경영식사, 유격체조훈련, 군복체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토의 및 토론, 사격활동 등이 전개됐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국가의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높여 올바른 군 문화의 모습을 알리는 호국 안보체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학습하였으며 더 나아가 리더의 자질과 행동 역량을 함양했습니다. 체험에 참가한 강동재 학생은 실제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장비 및 시설을 견학해서 좋았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화정 교장은 이번 리더십 캠프는 우리 용산중학교 학생들의 학생자치 역량 강화와 안보의식 증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활발한 학생자치 활동을 통해 자주적이고 세계적인 민주시민 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우란중 꾸준한 마음교육 실천 케어마인드 캠프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한우란중학교는 지난달 18일에서 20일 2박 3일간 1,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케어마인드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한우란 중학교는 개교한 2018년부터 꾸준히 매년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마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케어마인드 행사는 지난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맞는 첫 외부 숙박 체험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의미가 깊습니다. 학생들은 외부 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교육을 지향하는 행사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총 5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멈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캘리그라피, 연상 퀴즈, 집중력 검사, 타투 등의 오감 만족 활동, 상황에 대한 감정 표현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협력 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학생들이 저녁 어싱을 통해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윤재철 한우란중학교 교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마음교육을 통해 한우란중학교 학생들이 마음 관리의 실천으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꾸준한 명상과 마음일기 기재를 통해 본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출퇴근하는 구민들에게 자전거 무상점검 및 수리를 제공했습니다. 달서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신당 내거리, 상인 내거리, 죽전 내거리, 대명류 수지 등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잔고장 등으로 가정에 방치된 자전거를 즉시 수리해주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자전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 요령을 안내했으며 간단한 부품 교체는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100여 대의 자전거를 수리 점검하여 방치 자전거를 줄이고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행사는 자전거 안심보험 홍보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되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2022년부터 달서구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안심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구청 대강당에서 멘토링 봉사단의 활동 중인 멘토를 대상으로 희망 멘토링 봉사단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희망 멘토링 봉사단에서 16년째 진행되고 있는 멘토와 멘티의 교류와 성장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멘토링 봉사활동 체험 주기를 공모해 총 65명의 멘토와 멘티가 참여했으며 1차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멘토링 봉사단 우수 멘토 표창, 우수 사례 시상과 함께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코디네이터 우수비와 이나현 학생의 진행으로 최우수 도전과 대상 한정 순서로 사례 발표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궁금한 점이나 느낌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멘토링을 시작한 지 한 달 된 초보 멘토는 멘티와의 공감대 형성 방법을 공유했으며 1년 이상이 된 멘토는 멘토링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는 토론의 장이 됐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6일 목포 일원에서 달성군 여성 지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달성군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은 비발디 연구소 소장인 이창현 강사의 특강 및 리더십 향상과 단체 간 화합을 위한 팀빌딩 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의 단체장과 회원 32명은 모든 프로그램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을 강화했습니다. 남명숙 달성군 여성단체협의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회원들이 지역의 여성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쌓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다문화 힐링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청소년 및 보호자 30여 명이 참여하여 레크레이션, 치유해소 프로그램, 청소년 및 부모 집단 상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 힐링 캠프를 통해 가족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정서적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공감과 배려 중심의 가족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김지향 센터장은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한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